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추리소설 같지만 안타깝게도 실화입니다. 돈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속삭이고 진실은 묻혀버린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제 이름은 윤혜심입니다. 올해로 은퇴한 지 3년째 작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지키고 있죠. 별것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 강도윤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이 더디어졌어요. 하지만 말이 느릴 뿐 머리는 또렷합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세상을 관찰하게 되었달까요? 며느리 서아리는 이 동네 경로당과 요양원 봉사 모임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거죠. 요즘 과일이 안 나오네. 예전엔 간식도 자주 나왔는데 말이야. 처음엔 예산이 부족한가 보다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할인이가 매번 보여주는 회계장부에는 과일 구입, 간식 구입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과일을 못 드시고 계시다니요? 돈은 분명히 나갔는데 물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정을 안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한 분씩 들러서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계 담당하는 그 아가씨 참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받는 건 별로 없네 하시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의심만 했을 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경로당과 요양원에 자주 들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관찰한 것들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배신입니다. 남이 속이면 화가 나지만 가족이 속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려운 어르신들의 몫을 누군가 빼돌리고 있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봐야 해. 자, 이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됩니다. 과연 사라진 과일과 간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동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진실이 빛을 보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웃 박미소 언니를 찾아갔어요. 미소 언니는 사회복지사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한 분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책방 주인보다는 이런 일에 훨씬 능숙하시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소 언니가 단칼에 말씀하시더군요. 혜심아, 어려운 말은 빼고 보이는 것부터 적어. 그게 답이야. 정말 명쾌한 조언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문구점에 가서 작은 공책 2권을 샀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 공책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작전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습니다. 날짜, 가게 이름, 배달 시간, 실제로 받은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미소 언니는 복지 현장에서 30년 일하면서 배운 건데 거짓말은 디테일에서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경로당 앞을 지날 때마다 슬쩍 들여다보고 요양원 뒤쪽 창고까지 확인하러 다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점 소름 끼치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양원 창고에서 쌀 포대들을 확인하는데
스티커 날짜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최근 구입했다는 쌀인데 날짜가 제각각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건 한 달도 더 된 날짜였죠. 이거 정말 이상하네 하고 미소 언니와 눈을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영수증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소 언니가 요즘 세상엔 증거가 중요하다며 휴대폰 카메라 사용법까지 알려주셨죠. 70 다 된 나이에 첩보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택배 기사였어요. 이 동네 택배를 20년째 배달하시는 김 기사님께 정중히 물어봤죠. 기사님, 혹시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과일 배달 자주 가세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요즘엔 별로 안 가는데요.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할인이 앞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였죠. 그 아이가 회계장부를 가져와서 어머님,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하고 보여줄 때마다 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도 겉으론 웃으며 수고 많다고 말해야 했어요. 연기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하는 연기는 더욱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섣불리 드러내면 증거를 숨길 수도 있으니까 꾹 참고 기다렸죠. 미소 언니는 혜심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어르신들 몫을 지키는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공책은 점점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장부상의 숫자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재활치료 다니면서 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말은 느리지만 관찰력은 뛰어난 아이거든요. 엄마 창고에 빈 상자 많아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참 잔인합니다. 의심할 때는 그저 불안하기만 했는데 확실해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한 달 동안의 추적이 끝나고 나니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10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춘 기분이었죠. 그런데 완성된 그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는 완벽했어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할인이의 회계장부를 보면 사과 30박스, 바나나 50송이 과자, 50봉지 이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어르신들이 과일과 간식을 실컷 드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창고에는 빈 상자들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과일 상자, 과자 박스들이 텅텅 비어있는 채로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드셔서 그런가 했는데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히도 이웃 김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바로 장도헌이라는 남자가 트럭에 쌀 포대를 싣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할인이의 지인이라고 하던 그 남자 말이에요. 김아주머니가 이상해서 찍어뒀어요. 요양원 물건을 왜 개인 트럭에 싣나 싶어서라고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더군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물건은 들어오는데 그게 어르신들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 거였어요. 미소 언니와 제 공책에는 이제 충격적인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경로당 어버이날 잔치 마이너스 과일 준비됐다던 날 실제로는 없었음. 요양원 간식 시간 마이너스 주문한 것의 절반도 안 나옴. 김 할머니 말씀 요즘 우리가 받는 건 예전의 반도 안 돼. 가장 가슴 아픈 건 어르신들의 실망스러운 표정들이었어요. 요즘 예산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하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명확한 판단을 내린 건 우리 도윤이었어요. 그 아이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연습한 문장으로 말했거든요. 받을 분들이 못 받았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와 미소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보다 나쁜 짓은 없다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을 빼돌린다는 건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할인이가 매일 저희 앞에서 봉사가 즐겁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고 말하던 모습이었어요. 그 밝은 미소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소 언니가 혜심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가족이라고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공책 속 증거들, 이웃들이 찍어준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증언들. 이 모든 걸 가지고 할인이와 마주 앉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더라고요. 퇴원 축하 겸 식사하자면서 말이에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정말 기묘했어요. 할인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음식을 차렸고 저는 가방 속 공책을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억누르고 있었죠. 어머님, 도윤 오빠 퇴원 축하해요. 할인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을 때 저는 이게 마지막 미소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가족 식탁에서 이런 일을 벌여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미소 언니도 함께 앉았어요. 할인이는 처음엔 왜 이웃분까지? 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언니도 함께 드세요라며 자리를 권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다 차려지고 나서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그 순간 할인이의 얼굴이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 그게 뭐예요? 하고 웃으려고 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나 궁금한 게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공책을 펼치면서 말했죠. 3월 15일 사과 30박스 구입했다고 장부에 적혀 있는데 이 과일들은 어디 갔니? 영수증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할인이는 그야 당연히 경로당과 요양원에 드렸죠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소 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인아, 그럼 이 사진은 뭘까? 빈 창고 사진, 장도헌이 트럭에 쌀 포대를 싣는 사진, 날짜가 제각각인 스티커들.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할인이의 얼굴은 더욱 하얘져 갔어요. 이건 오해예요. 할인이가 손을 내젓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그때 우리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목 돌려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정의감이 식탁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죠. 할인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헌 오빠가 빚이 너무 많아서. 변명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동주민센터 직원과 경찰관이 서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 이웃들 중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아마도 우리의 한 달간 조사 과정을 지켜본 분들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저희가 본 그대로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할인이는 계속 울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를 반복했어요. 도윤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미소 언니는 잘했어. 해심하라고 속삭여 주셨죠. 도윤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함께 울었어요. 말은 어느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거든요. 미소 언니는 해심아 힘들었지만 잘했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할인이가 쓰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화장대 위에 저와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찍은 사진, 할인이 생일날 케이크 자르는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5년 동안의 추억이 한순간에 아픈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친딸처럼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후련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짜 가족이라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빼돌려진 보조금과 후원금이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였죠. 할인이와 장도헌은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어요. 사실 그게 더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발뺌했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피해가 더 컸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아이가 엄마 미안해라고 했던 입모양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설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과 요양원의 한 달 지출표가 벽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읽고 확인할 수 있게 큰 글씨로 적어서 말이에요. 사과 30박스 마이너스 3월 15일 도착, 쌀 20포 마이너스 3월 20일 배송 완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 그 표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투명한 운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이제야 우리가 뭘 받는지 알 수 있겠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 도윤이었어요. 그 아이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가계부 쓰기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말은 여전히 더디지만 어르신, 이거 같이 써봐요 하면서 용기 있게 나서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고 도윤아, 우리가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라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은 사과 3개 받았다. 간식으로 과자 2봉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복잡한 장부나 어려운 회계 시스템보다도 이렇게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정직한 방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소 언니도 해심아, 이게 진짜 민주주의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 권리가 있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임을 위해 제 책방을 열어드렸어요. 저녁마다 차를 끓여서 어르신들과 도윤이가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엔 서너 분이 오시더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 쓰기 모임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며 오늘은 뭘 받았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동네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시니까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속일 수 없게 된 거예요. 투명성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항상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답답했던 마음도 환기시키고 새로운 바람도 들여보내려고 말이에요. 그때 들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말이나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할인이 없는 빈자리가 아직도 아프긴 했지만 그 아픈 경험이 우리 동네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도윤이는 여전히 말이 더디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투명하게
함께 확인해요라고 또박또박 말할 때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는 정말 달라졌어요. 의심 대신 신뢰가, 숨김 대신 투명함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으셨다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어요. 경로당에서는 매주 건전한 간식 잔치가 열리고 요양원 어르신들은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물품들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다른 동네에서까지 투명 운영을 배우러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도윤이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더듬더듬 가계부 써봐요라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어르신들, 오늘 받은 물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재활치료와 함께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거였어요. 심지어 도윤이가 동주민센터에서 투명성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로 정식 위촉까지 받았어요. 말이 느려도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을 인정받은 거였죠. 그 아이가 명함을 받아들고 엄마,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네요 라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책방도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저녁이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 학생들까지 모여들어서 우리 동네 소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해시민의 차 한 잔이 동네 명물이 되었다니까요. 특히 감동적인 건 김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우리 권리야. 라고 목소리 높여 말씀하세요. 70대에 처음으로 시민의식을 깨우친 셈이에요. 봄이 되자 경로당 앞 화단에 어르신들이 직접 꽃을 심으셨어요. 투명 운영 기념 화단이라는 팻말까지 세우시면서 말이에요. 그 화단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뭔가 다르네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이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경로당과 요양원을 돌며 투명성 점검을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월말 정산을 해요. 말은 여전히 조금 느리지만 그 진정성과 책임감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도윤이를 믿고 따르세요. 심지어 시청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도윤이가 무대에 올라가 투명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보고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할인이와의 아픈 이별이 결국 우리 가족과 동네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상처가 약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저녁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면 꽃향기 가득한 바람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도윤이의 또렷한 목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정말 행복한 마을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어려운 말보다는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 우리 가족과 동네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작은 공책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덮으려는 유혹이 있을 때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용기에서 나온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윤이가 항상 하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투명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보고,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투명함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